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게릴라 방송입니다. 자,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다 오느라 조금 늦게, 저번 주에 한번 제꼈는데, 오늘은 이제 와가지고 좀 정비도 되고 해가지고, 다시 또 게릴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뭐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났었대요, 보니까. 뭐, 진짜 요즘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주체할 수 없을 때 정말 많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주면 뭐 고맙죠, 뭐. 근데, 어쨌든 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 하면서 좀 느낀 건데 그냥 밍숭맹숭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몇 개는 준비는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특별한 질문 없으면 제가 이제 일부러 제가 먼저 이 주제를 먼저 얘기하는 식으로 할까 하는 것도 있어요. 얼굴 많이 탔다고 하는데 얼굴 무지장 탔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천산 올라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면 천산 한 3,4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더니 자외선이 워낙 세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왜 소리 안 들린다는 사람 있어요? 소리 좀 안 들렸다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다 조사해봤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몽골을 가는 거 맞아요. 이 얘기 해야 된다. 9월 3일날 지금 몽골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접수를 수요일까지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번 주 수요일. 왜냐면은 저희가 비행기표도 사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해서 되는 대로 사람 모이면은 그 사람들만 모아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수요일 안까지 접수를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요청하셔도 못해요. 왜냐면 비행기 티켓 못 살까봐 그래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비행기 티켓이거든요. 물론 28명을 이렇게 같이 해서 가려고 하지만은 숫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한 일주일 남겨놓고 뭐 30명 비행기 티켓 해주세요. 뭐 어느 공항사가 해주겠어요. 적어도 한 달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 그래서 좀 서두르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 염색 안 해요. 이제 누구예요? 국군 보안사령부님이 머리 염색 좀 하셔야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기무사 꼴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허웅님? 박사님 좌파 쪽에서 박사님 자살당하게 하려고 작업 중이랍니다. 진짜예요? 안 되겠는데? 나도 해외로 튀어야겠다. 응? 나 자살 안 할 건데. 내가 아직 장가는 못 갔는데 지금 죽으면 총각 귀신 되는데. 응? 그러면 걔네들이 더 괴로울 텐데. 내가 자꾸 괴롭혀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잠깐 질문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질문을 한 개 할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주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유튜브에서도 요거 있었어요. 북한 제재 및 집행조치주의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요거 아시죠 아마.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다 나왔지만은 이거 블랙 에스더님 있잖아요. 그분이 동영상도 올렸더라고요. 정리 잘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기도 그랬는데 이 내용 쭉 보시면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다 얘기할 테지만 어디 있냐 이거 한번 인터넷 가면 지금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 국가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거래를 했는가 국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알제리, 앙골라,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좋은 데서 일했네. 응? 뭐 그다음 캄보디아, 중국 등등 쭉 나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나라들 명단들 쫙 보고 혹시 빠졌다고 생각되는 나라 없으세요? 쭉 보시면은 찾을 수 있을래나? 내가 한번 자막 봐야지. 자막 30초 정도 제가 볼게요. 찾나 한번 보자. 빠졌다고 생각되는 나라 한번 써보세요. 라트비아, 한국? 이런 제기를. 예멘, 이란. 맞아. 잘 말씀하셨어요. 진짜 핵심적인 나라 안 썼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핵심을 뺐어. 왜냐면 이거 내가 봤을 때 공개하는 자료라서 진짜 핵심 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빠진 나라가 예멘, 시리아, 이란, 한국이에요. 물론 몇몇 나라가 더 있지만은 요 나라들 빠졌어.
이 나라에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무역이에요. 일반적인 무역. 일반적인 무역이다 보니까 그 뭐랄까 그 일종의 그 정식적인 무역이죠. 송장 이렇게 보내가지고 물건 수출하는 거. 그것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멘, 이란, 시리아 같은 나라가 안 나옵니다. 왜? 이란, 예멘, 시리아는 뭐 하는 나라예요? 돈 세탁하는 나라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돈 세탁해서 대북송금하는 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포함이 안 돼서 여기 안 써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나라가 북한이랑 거래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가격 폭락시키고 공격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밀수 자금들 이런 것들 좀 다 통제하고 아예 실물 무역, 일상적인 무역까지도 지금 다 손대가지고 지금 북한의 지상 경제와 지하 경제를 다 지금 총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북한 경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이 페이지에 보면은 북한과 연계가 있는 상품, 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 증가된 위험 요소 및 잠재 지표 해갖고 뭐 이렇게 뭐 하청업체, 위탁업체, 그 다음에 잘못 표시된 상품, 합작 투자, 뭐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에 제공되는 원자재 또는 상품, 정보통신 기술, IT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을 그 한 회사들은 제재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 이거 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특히 여기 보면 뭐냐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에 제공되는 원자재 또는 상품 이거 내가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여기서 원자재 또는 상품이라는데 그때 내가 얘기한 게 뭐죠?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태양광 수출이잖아요. 내가 태양광 수출 그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딱 나왔네. 합작 투자? 이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 애들이 중국 가서 조선적으로 국적 세탁한 다음에 중국 회사를 위장해서 한다고. 여기 나왔죠? 그 다음 잘못 표시된 상품 및 서비스 기술 마찬가지죠. 북한 건데 차이나로 표기해갖고 팔리죠. 하청업체, 위탁업체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태양광 수출할 때 중개무역하는 회사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위탁 태양광 수출할 때 중간에 위탁해가지고 무역회사 상사 만들어서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정보통신기술 뭐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벌써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 태양광 폭발세가 그 ISS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요즘 문정권이랑 친한 애들이 하는 사업들이 그 화재라던가 불이 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라고 할까 태양광 그 전지 그 축전지잖아요. 그 전기 모아갖고 이제 태양광 이제 주는 거 그게 이번에 불이 나는데 뭐 그거 그 다음에 또 BMW도 요즘 또 그렇게 불이 잘 나대 갑자기. 근데 BMW 왜 그래? 그거 독일차 아니야. 그리고 그 부품업체는 또 한국이고 한국하고 독일은 지금 반미 국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새에 막 2대씩 불나고 막 이렇게 응? 압축해서 안 나던 사고가 다 난지 정말 희한해요. 또 뭐 있어요? 문정권이랑 친한 대기업 SK잖아요. 이번에 라오스에서 대박 쳤대요. 그 댐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막 죽고 어쩌면 좋아 이거 진짜. 어? 무슨 뭐야 이번 8월 달에 무슨 그랜드 크로스가 있었나?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었나? 왜 이렇게 이번에 그냥 쭉쭉 저 문재인이랑 관련이 있는 기업들 그 지지 세력들의 기업이죠. 돈줄이 많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어요. 뭐 제가 늘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한마디죠. 그냥 굿럭 잘해봐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시아나도 이번에 박살났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요즘 문재인을 지지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늘의 뜻인가 보죠. 뭐 아주 웃겨요. 진짜 웃겨. 트루시너리님이 박사님 중국이 IMF의 금 보유량 속여서 적게 신고하고 실제로는 미국 금 보유량의 2배가 훨씬 넘는 19,500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뺏기겠지. 이거 나중에 미국 애들이 뺏어가겠지. 뭐 너무 뻔하네. 뭐 옛날 때 저기 카다피는 안 그랬나? 카다피 금 무진장 많았어요. 그때 카다피가 왜 금을 많이 모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카다피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근데 카다피가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그 제 개인적으로는 카다피가 죽은 원인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패권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를 건드렸어요. 카다피가 그 당시에 금을 모은 다음에 아프리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만들려고 그랬다고. 난 그게 걔 죽음의 원인이 아닌가 보는데 중국이 자꾸 그런 짓 하려고 그러네. 위험한데. 그냥 한국처럼 전자제품만 팔아서 돈 벌어도 돼요. 굳이 한국이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야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니까. 왜? 죽을 짓을 왜 해? 응? 죽을 짓을. 전자제품 팔아서도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사는데. 그거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규모가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잘 산다는 거? 뭐 나중에 배낭여행을 하면 유럽 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지금의 그 생활 수준이 내 생각에는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잘 산다니까 그러네. 아직도 사람들이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 헬조선이 아니에요. 해분조선이지. 꽤 잘 살아 한국이. 네? 못 믿겠으면 유럽 가봐요. 못 믿겠으면. 네? 내 카작 친구애가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맨날 한국에 있을 때 불만했었어요. 뭐 한국말에 맨날 빡세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스페인 가서 일하면서 요즘 연락해요. 한국 되게 잘 사는 나라였다고. 왜냐면 스페인 가봤더니 개판이라는 거예요. 나라 가난하지, 애들 일 안 하지, 노조가 하도 난리쳐가지고 공모까지 해가지고 무슨 행정 절차 한번 하려면 막 일주일씩 걸린대요. 왜냐면 3시에 퇴근하고 막 이러니까 일을 못 한대. 애들 아침에 와서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한 1시간 2시간 일하다가 또 점심 먹으러 가고 점심 먹고 와서 낮잠 자고 그래서 한 1시간인가 일하다가 갑자기 퇴근한다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한대요. 내가 그 친구가 지금 거기서 사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서류 절차 밟아서 법인 설립하는 데까지 한 2년 걸렸었어요. 나도 그거 보고 진짜 학을 띄었지.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한국이 꽤 좋은 나라예요. 어쨌든 간에 한국은요 이제는 동남아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까지도 능가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거 좀 가갖고 좀 그 자부심을 좀 느끼니까. 응? 그 다음에 메르켈도 문재인 걸음. 그래요? 메르켈은 트럼프가 걸렀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 다음에 인착이니 북폭은 있었나? 이거 아직도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해. 북폭이 왜 없었어요? 좀 기상청 가서 지진계 좀 보라니까 그러네. 그건 다 나오는데. 응? 그 다음에 김상영님 중국 경제 붕괴 너무 빠르지 않냐? 아직은 안 무너져요. 아직은 안 무너져. 그 에스더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고기는 푹 익혀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돼지를 지금 통구이를 해서 먹는 거였지. 이만한 돼지를 통구해서 먹는데 그 1시간 익혀도 되겠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중동에 사셨으니까 그 압둘라라는 친구네 그 우리 공사 그 통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통역관이라 그래도 존나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엄청 잘 살더라고. 문이 딱 열리니까 가운데 분수가 있고 차가 안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정원이 막 있고. 그래서 갔더니 그 라마단 기간이래 가지고 라마단이 뭐냐면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밥을 안 먹는 그런 거예요. 밤에만 이제 밥 먹고. 근데 그 라마단 기간 저녁에는 이 사우디 애들이 미친 듯이 밥을 먹습니다. 밤에. 거의 그래서 라마단 기간은 정숙한 기간이 아니라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에요. 밤만 되면 애들이 완전히 환장해서 막 놀거든. 근데 그냥 밥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싸놓고 먹었어요. 그때 그 애들이 나한테 그 줬던 음식이 뭐냐면 낙타구이였어요. 낙타를 요렇게 앉혀가지고 통구이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접시에다 넣어놨는데 그거 일주일 구웠대요. 일주일. 천천히 훈제로. 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중국이라는 돼지고기를 지금 통돼지고기를 잡아먹는데 그거 이렇게 막 우리 스테이크 먹듯이 레어로 해서 먹으면 맛 없다니까. 돼지고기는 잘 익혀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병 걸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미 갈 대로 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잡아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구워서 먹어야지. 그리고 아까도 뭐 금 얘기했잖아요. 중국에도 꽁초 동고 있다.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정보가 하나둘씩 나타난다고. 그럼 그것도 또 뺏어 먹겠네. 그냥 아쉬운 건 한국이죠.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병신같이 그냥 줄 잘못 써서 다 그냥. 라오스 댐 건설에 북한 노동자 썼대요? 그래서 무너졌나 보네. 응? 결국 이거는 그냥 북한 노동자들이 부실공사에서 무너진 거라고 봐야겠네 그냥. 이거는 마사지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 아이고 웃긴다.
역시 이거로 보니까 되게 힘들다. 한국 북한에 팔리나요? 미국에게 패싱 당하나요? 둘 다겠지 뭐. 근데 북한에 팔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북한에 팔릴 정도로 북한이 팔리기에는 한국이 너무 커. 그 얘기 뭐냐면 뱀이 코끼리를 생기려다가 입 째지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북한이 한국을 생기기엔 한국이 너무 커요. 어려워. 시진핑이 더 죽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시진핑이 위험해요. 그 다음에 중남미는 헬. 중남미. 이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는 생각난다. 뭐냐면은 아까 제 친구가 스페인에 있다 했잖아요. 스페인에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거 알아요? 미스 유니버시아드 대회할 때 제일 입상을 많이 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대요. 나도 뭐 옛날 때 영국 때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다 창녀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친구랑 통화할 때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놀러 오면은 베네수엘라 여자 많아. 왜? 그때 애들이 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전부 창녀로 나왔대요. 그래갖고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은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동영상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한글 자막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찾으면서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네, 나한테 흰머리 있다고요? 저 흰머리 많아요? 무진장 많아. 베네수엘라는 뭐 정부에서 비트코인 안 함? 했었다니까. 비트코인 이름이 뭐였더라? 페트로코인인가 뭔가 만들려 그랬었어요. 만들려 했다가 이스라엘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약을 맺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비행기가 인도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늘에 통과권을 줬잖아요. 그거 주고 나서 이란이 항복해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애들 보고 인도 관광하라고 하늘길을 열어줬더니 이란이 항복했다고. 왜? 거기는 항공기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투기도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투기가 이란 가가지고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 박살나지. 아마 모사드의 특성상 분명히 걔네들은 그거 했을 거야. 대통령궁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 왔을 거예요. 대통령이 빤스만 입고 이렇게 잠자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부인이랑 거시기한 장면이나 이런 거 찍어갖고 아마 분명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질려가지고 아마 꼬리 탁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베네수엘라도 포기해요. 왜? 이란이 포기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거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안 나오네. 아직 못 찾았네. 그 다음에 김 박사님, 좌빨 사학자들이랑 사망여의 토론에서 신채호 사관 좀 박살내주세요. 성냐까지 미친 것 같아요. 안 계신 분을 갖다가 제가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김도울 선생은 재밌을 것 같아요. 김도울. 네? 김도울 누군지 알죠? 김도울이 다른 이름이 김용옥인가? 김용옥이잖아요. 저도 초창기에 그 사람 거 많이 봤는데. 근데 이상한 말 해갖고 안 봤어요. 언제부터 안 봤느냐? JTBC에서 차이나 클래스 있죠? 거기서 강의하는 거 딱 보고서 이런 미친 새끼하고 그때부터 끊어버렸다고. 근데 어떡하지? 그 사람 맨날 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인권 얘기하고.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때 제가 왜 안 보게 됐냐면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김도리가 시진핑이를 영웅이라 그랬다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나중에 디스속 어떻게 하려고? 지금 중국에서도 시진핑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시진핑이가 중국 역사상 모택동 다음으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잖아. 근데 왜 김도울은 거기다 대고서 시진핑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거 완전히 이상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까에 대해서. 옛날 때보다 조금씩 그래서 김도울 김씨예요? 김씨네 말이야. 김도울이니까 어디 김씨일까? 설마 김의 김씨는 아니겠지. 응? 우리나라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경제 제재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애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에 석탄 관련된 거 해가지고 보도한 거는 협박이에요.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여기 찾았다, 내가. 내가 요거를 갖다가 바탕화면 제가 여기다 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링크 주소.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 제가 주소 하나 보냈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라 되니까 그게 제 거예요. 다시 한번 보낼까? 요거. 요 비디오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제가 계속 넣어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브라질 사람이 그걸 쓴 거예요. 브라질 사람이 미국 사람들한테 니들 사회주의 자꾸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내가 한번 룰라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고 쭉 얘기하는데, 그 룰라가 했다는 정책 있잖아요? 그거 지금 문재인 정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밑에 그거 한글 자막 붙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뭐란 내용이 나오냐? 결국 그것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풍요로운 나라가 망했고, 정통성, 도덕성 존나 얘기했던 룰라 정권 자체가 부정부패로 결국은 다 체포당하고, 완전히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한 게임이 됐다는 거예요. 룰라 좌파들은 좌파대로 부정부패로 감옥 가고, 나라 망해서 국민 거지되고, 그 다음 우파 사람들 죄다 기업들 죽여가지고 부도자 만들고 실업자 만들고 이래가지고 브라질이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자연이님,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세력으로 말하더군요. 당연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한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국일 거라 생각해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응? 이 브라질도 지금 베네수엘라가 개폭망하는 바람에 우파 쪽으로 돌아서는 듯 하는데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중남미가. 요거는 잠깐 좀 유보해야 됩니다. 저건. 아직 그건 섣부른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랑 얘기할 때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을 적대적으로 본다는 얘기 그분도 저한테 했었어요. 맞지 뭐.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얘기했느냐? 보통 좌파 정권이 집권에 있을 때 경제가 나빠지면은 그 다음 선거 때는 보통 우파 정권이 생긴다. 그럼 맞아요. 일반적인 공식에선 그게 맞아.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높다예요. 물론 전 개인적으로 그걸 여론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도 경제가 나쁘고 실업률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젊은 바보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국의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남미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브라질의 룰라 정권이 있잖아요. 브라질의 룰라 정권이 장기 집권한 다음에 룰라 대통령 나간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룰라 대통령을 이어서 여자 사람, 그 사람이 후계자로 또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장기 집권한 다음에 차베스 대통령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번 승계자가 또 좌파가 나온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희한하다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반드시 그 다음번에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야만 되는데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무리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계속 좌파 정권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대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가? 라고 분석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났느냐? 남미에서 우파 정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예요. 그것이 뭐냐? 너무 많은
우파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을 너무 탄압하다 보니까 그 우파의 정치인, 지식인, 엘리트층들이 죄다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대요. 이민을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첫째. 물론 우파의 일반 시민들이 있지만 일반 우파 시민들이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인 하는 거 아니고. 왜냐면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개인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 없이 이거 데모하던 새끼들이 지금 정권 잡으니까 개판된 거 아니에요.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 시민이라고 해서 이 기본적인 이 정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원 되고 하면은 똑같아요. 좌파들처럼 또 실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문 지식인층, 엘리트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걸 부정하지만. 근데 그 난민은 너무 그 탄압을 강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인층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파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좌파 정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싱크탱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남미화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이가 경제를 말아먹고 친북 정치를 하면서 온갖 이상한 일을 해도 그래도 우파에 대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다. 한국은 얘기가 좀 다르다. 한국은.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민 가는 사람들이 30, 40대입니다. 30, 40대. 즉 결혼해서 가정도 갖고 있고 한국에서 한 뭐 과장에서 부장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나쁘면서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리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 왕창 땡겨서 이민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에 한 2만 명 빠져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0, 40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미국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아니다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브라질과 다르다. 왜? 우리나라는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했던 등신 같은 주사파 세대들이, 그러니까 정교조 세대들이 문재인 뽑아놓고 경제 나쁘니까 걔네들이 떠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 다음번 선거 때에는 오히려 좌파 유권자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할만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뭐 어떤 그 우파 사람들은 자꾸 반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파 사람들은 이민을 잘 안 간다. 왜 잘 안 가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파에 많습니다. 뭐 태극기 부대 구성원들도 보면 나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 은퇴자들이에요. 은퇴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을 나가는 게 손해다. 왜? 한국에 훌륭한 의료보험이 있는데 뭐처럼 미국 갑니까? 미국 가서 뭐 몇천만 원씩 이빨 뽑을 때 돈 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한국에 있어야 값싼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 건강도 챙기고 또 한국에 우리가 평생을 먹어왔던 한국 음식인데 갑자기 미국 가서 햄버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아있는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파 사람들은 오히려 남는다. 오히려 좌파 애들이 나간다. 특히 그 가장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하는 40대 층들이 다 미국이나 이런 데로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우파가 재집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다음번에 선거 해볼 만한 일이다 했더니 그 미국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단순하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냥 우리를 남미랑 비교하지 말아라 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죽지 않았어요. 남미도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 서비스라든가 다른 기반 신업이 있었으면 아마 안 떠났을 거예요. 그 나라는 그게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국한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인데 한국을 포기하려고 그래. 약간의 마사지만 해주면 되는데. 반미하면서 미국 이민은 모임? 그거는 걔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미친놈들이니까. 그 다음에 53님
중국 내전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제가 중국 동료랑 이야기 많이 나누어 봤는데 중국 국민성이 안 돼서 내전. 이 사람 혹시 중국 사람 아니야? 이름이 왜 53이야 53? 어? 그 문법이 이렇게 많이 틀려. 어? 걱정 마세요. 중국 내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누가 그래? 저는 내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응? 보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정부 욕하는 사람들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할 거예요. 뭐야, 에버그린님 553 아니야?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지. 문재인 정권 욕하는 사람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예.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그 얘기했죠. 공무원 81만 명을 새로 직업 창출하겠다고. 그러면서 감성팔이 얘기하죠. 막 소방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뭐 한국 사람들 인구당 그 소방대원의 숫자가 부족하다 뭐 어쩌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뭐 늘리려고 하냐면 경찰 늘리려고 합니다. 경찰.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숫자를 대폭 늘리려고 그래요. 그 경찰들 늘어나면 뭐 할까요? 이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 공산주의 국가처럼 지금 공안 정치하려고 하는 거라고. 중국이 그런 거 잘하잖아, 북한이랑. 지금 그거 하려고 경찰 숫자를 늘려. 아니, 국가를 방위를 해야 될 군인의 숫자를 줄이면서 경찰의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고. 왜? 내부 국민들을 잡아넣으려고. 그런데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고용주의 사장은 그런 면에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갑바가 있어, 갑바가. 다른 우리나라 우파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찍소리 하다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꿋꿋하게 얘기하잖아요. 감옥을 가도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 정도의 기계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남자지. 먹방 규제를 하잖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실수하는 것 같아. 먹방은 규제는 하지 말아야지.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장기 집권을 하려 한다면요, 먹방은 장려해야 돼요. 3S 정책 아니야, 3S 정책.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거 장려해야지. 그래야 국민들 개돼지 돼가지고 문재인 하면 이러지. 먹방 건드리면 안 돼요. 애완견도 밥 먹을 때 주인이 밥그릇 뺐으면 주인 손 물어요. 그거 알죠? 문재인 실수하는 거야, 그거. 밥 먹는 애들, 그거 뺏으면 안 돼. 그리고 벌써 젊은 애들이 벌써 반발하잖아요. 얘네들 진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당구대랑 카자흐스탄 후속책 안 나오나요?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 써요. 저 나중에 감옥 들어가면 제가 쓸게요. 감옥에서. 시간이 있어야 내가 쓸 거 아니야. 근데 감옥에서 컴퓨터 쓸 수 있나? 나 손으로 쓰는 건 힘들어서 못 쓰는데. 키보드 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지수님,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 중 피습. 자작극 아닐까? 응? 자작극. 왜? 뭔 놈의 피습을 이렇게 개판으로 해? 죽이려고 맘만 먹었으면 정말 제대로 죽이는데. 베네수엘라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불만이 높아지니까 일부러 피습당하는 척 쇼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봐라, 우리 경제가 나쁜 거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나쁜 거니까 우리 국민들 일치단결해갖고 우리 정권 지지해주세요. 이거 개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나도 이거 한번 기사 읽어봤거든요. 김 박사님 라인으로 공무원 준비생들 모여.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저한테 오면은 빨개가 될 확률이 별로 없어. 그건 얘기했죠. 나도 공산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니까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생적 빨갱이들 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빨갱이 된 놈들. 이 놈들이 제일 꼴통이야. 내가 봤을 때 김정은도 싫어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왜? 이 새끼들은 현실을 몰라. 그냥 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살았던 놈들이어서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런 놈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얘기해. 저는 공산주의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에서 장기간 거주했잖아요. 진짜 한 13년, 15년 가까이를 살았다고. 그러면서 걔네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가 얼마나 적 같고 개 같은지를 잘 알아요. 시스템 개판이거든. 물론 카자흐스탄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보다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바뀌기는 해.
근데 카자흐스탄이 그만큼 바뀐 거는 왜 바뀌었는 줄 알아요? 그거 박정희 대통령 덕택이라니까. 왜냐면 그 나지르바예프 대통령이 박정희 팬이에요. 그거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뭐냐면은 제가 이거 PPT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어디에 있냐? 요 기사인가? 요 기사인가? 아직 PPT 화면이 안 뜨네. 떴어요? PPT? 여기 떴다. 이 PPT 화면에 보면은 여기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 그냥 번역만 할게요. 미에주드 라시의 이 러시아 병의 이 기타의 카자흐스탄 더블 아메리칸스키 바이즈. 그러니까 뭐냐? 카자흐스탄에 아메리칸스키니까 미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건설하느냐? 악타우. 그 다음에 쿠르크. 이렇게.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 여기 있다, 화살표. 여기 보면 쿠르크 악타우라는 데다가 건설한대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왜 중요하느냐? 이게 아트라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아트라우라는 데가. 물론 악타우도 이 근처에 있어요. 악타우랑 아트라우 다 그 근처에 있어.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러시아로 파이프라인 지나가면 이렇게 파이프라인 지나가서 유럽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내륙 국가다 보니까 석유랑 가스를 직접 수출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 땅을 통과해서 가요. 그래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빌려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렇게 수출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뚫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나가요. 그래서 악타우와 아트라우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그 교차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시예요. 근데 여기다가 미군 기지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나게 그 카자흐스탄을 비난했어요. 너 배신하고 왜 미국이랑 같이 붙어서 싸우냐? 넌 배신자다. 그랬더니 카자흐스탄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너희들 자꾸 나를 승질나게 하면은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기 노란색으로 이게 해놨죠? 요렇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자꾸 러시아가 우리를 갖다 뭐 배신자란다 어쩌고 개소리 자꾸 하면은 내가 파이프라인을 러시아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쪽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그 다음에 터키를 통과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은 바로 뭐냐? 미국과 서방 국가가 원하는 파이프라인의 루트예요. 이거 만들겠다 지금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이란 정부가 교체가 된다면 이 파이프라인은 건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카자흐스탄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카자흐스탄 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 요 밑에 보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예요. 이 스탄이라는 나라가 밑에 4개가 있다고. 근데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좀 석유랑 가스가 있지만은 여기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이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의존하는 나라예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러시아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카자흐스탄도 석유랑 가스가 있거든요. 근데 의리 때문에 얘네들이 직접 뭐 키르기스탄이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판매하진 않았어요. 원유랑 가스를. 왜냐? 러시아가 판매하니까 자기는 뭐 조금만 팔고 그냥 형님 사세요. 형님이 파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양보를 해줬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카자흐스탄산 원유랑 가스를 반값에 그냥 키르기스탄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키르기스탄이 어느 나라 걸 사겠어요? 당연히 카자흐스탄 걸 사지. 왜? 싸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카자흐스탄에 의존하니까 러시아 말을 들을까요? 카자흐스탄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카자흐스탄 말을 듣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꼬리를 내려요. 야, 다시는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 안 할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우야부야 무마를 시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그러니까 아트라우의 미군 기지를 콱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게 딱 입을 막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수예요. 이거 딱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느냐? 아트라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악타우, 그 다음에 쿠룩 이런 도시에다가 미군 기지가 건설되게 되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 거기가 중국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미군 기지 건설해 놓으면은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중국 놈 조질 때 석유 파이프라인 잠궈버리면 되고 뭐 혹시 알아요? 갑자기 파이프라인에서 불이 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중국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면 좋은 거죠. 근데 옛날 때는 카자흐스탄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서. 근데 왜 카자흐스탄이 여기다 이걸 짓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의 배경이 뭔지 알아요?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가 지금 러시아 땅이 됐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방에 러시아 인구가 많아서 지금 분리독립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갖고 우크라이나가 내전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본 다음에 자기네들도 우크라이나 꼴이 날까봐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대를 증가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어떻게 군대를 증가해요? 여러분 국방비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군을 끌어들인 겁니다. 왜? 미군이 있으면 러시아가 그 장난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미군을 북부 지역에다가 배치를 시킴으로써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을 독립시키려는 공작을 못하게 방해하게끔 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 입장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니까 두 국가 이해관계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박은 겁니다. 왜냐면 카자흐스탄의 북부 지방은요, 인구 비율이 러시아 인구가 더 많아요. 카자흐인보다. 물론 영토는 카자흐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랑 관계가 나빠지게 될 경우 러시아 애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북부 지방을 분리독립시키려는 공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거기다 미군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 신의 한 수죠. 딱 보고 와, 머리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러시아가 비난하니까 남쪽에 기름 없는 나라에다가 자기네들이 러시아 석유 가격에 반값에 판매하면서 러시아를 거꾸로 위협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꼬리를 팍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외교의 노하우예요. 외교의 노하우. 외교라는 건요, 꼭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 약한 나라들 한 방이라는 게 돼가 한 방.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건들면요, 강대국이 오히려 약세가 완전 쩔쩔매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등신 같은 놈들이 그걸 안 써서 그런 거지. 예? 그 다음에 전라도 미군 기지 대찬성? 그거는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거야? 이거 의미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아스타도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지은 수도죠. JP 바타르. 뭘 아시네요. 맞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교묘한 수법이었죠. 무엇이었냐? 옛날 카자흐스의 수도가 알마티였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알마티가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더라? 중국하고 키르기스탄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어디 잠깐 지도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있는 지도로만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그냥 마우스로 가리킬게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랑 키르기스탄 국경에 가까워요. 키르기스탄 국경에 제일 가까워. 여기에 있다고. 수도가. 땅덩어리는 유럽 땅만한데 수도의 위치가 남쪽 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때 소비에트 시절에 이 카자흐스탄 이 북쪽 영토 있잖아요. 이거. 물론 이거 원래 역사적으로는 카자흐 땅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제정 러시아에게 식민지 당하기 전에는 옴스크라는 저기 수도였는데 이거 이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카자흐스탄은 독립할 때 자기 카자흐 한국이라는 옛날 그 중세 왕국의 수도를 러시아 땅으로 뺏겼어요. 여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 땅에는 옛날 그 카자흐 한국의 수도가 포함 안 돼요. 그건 지금 중국 땅이, 러시아 땅이 됐다고요. 근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카자흐스탄이 제정 러시아에 편입되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시절 동안에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이 카자흐스탄의 북부 지방을
러시아 연방 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땅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지. 마치 중국 애들이 티베트의 땅을 조그맣게 만든 것처럼. 그런 장난을 쳤어요. 그랬는데 소련 연방이, 그러니까 소련 연방 안에서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 적자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이 광활한 영토의 인구는 적은데 이 지역에다가 무슨 수도 지원 이런 거에 보니까 재정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가 먹으라고 행정구역을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쪽으로 이 북쪽에 러시아 쪽으로 행정구역으로 있던 땅이 카자흐스탄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지금의 영토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 북쪽에서 자원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자꾸 달라 그랬다고요. 야, 그거 원래 러시아 쪽의 행정구역의 땅이었으니까 내놔 막 그랬다고요. 그때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수도를 아스타나로 천도합니다. 북쪽으로 여기 북쪽으로 천도했어요. 그러면서 명분은 뭐였느냐? 우리나라의 수도 알마타가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어갖고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원래 우리는 소련 연방의 국가였기 때문에 친러적인데 우리의 수도가 너무 중국에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중국화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겠다 하면서 옮겨요. 그래가지고 나는 러시아 네가 좋아. 그래서 너한테 가까이 가는 거야 하면서 여기다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쪽 땅을 줄 수 없게끔 만들어요. 왜냐? 거기에 수도가 있는데 저쪽 땅을 어떻게 러시아한테 줘.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거 카자흐 애들이 지금 땅을 안 주려고 쇼하는 것 같은데 계속 카자흐 정치인이 나는 너를 좋아해서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그냥 그래 그러면 그냥 네가 거기 가져가고 그냥 우야부야 끝나요. 근데 아스타나 수도로 옮기려면 돈이 들잖아요. 수도 천도하는데 돈이 든다고. 그 돈은 어디서 받게요? 미국한테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카자흐스탄 서쪽에 커다란 섬 같은 물이 있어요. 그걸 카스피해라고 불러요. 이 카스피해에 기름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가 소비에트 시절에 그 지역에 있던 그 유전지대가 다 소련 연방 거였어요. 물론 독립하면서 그게 이제 카자흐스탄 쪽 해역 쪽 거는 카자흐스탄께 되고 러시아 쪽 거는 러시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그 카자흐스탄 국가에 포함되어 있던 유전지대를 미국의 엑슨모빌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한 70% 가까이 사들여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 대금도 주죠. 마사지를 했으면 마사지 받은 놈이 이렇게 수고비를 줘야 되는데 수고비까지 준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아스타를 건설해버려요. 그냥 그 강대국들을 어마어마하게 등쳐먹었죠. 이게 외교지 이게. 응?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우파 정권 집권 가능할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제 불황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는 사람들은 40대라니까 문재인 찍어놓고 문재인이 경제를 말아먹으니까 지들이 떠나. 이 새끼들 똥은 안 치우고 그냥 똥 싸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 그래서 우파 사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선거에 투표율만 높으면 이겨요. 미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얼만큼 부자이길래 방위비 각종 지원금을 퍼부을 수 있을까요? 샤로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기축통화, 그 다음에 세계 무역 항로, 그 다음 원재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고정 수입이 있다고요. 그게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비 지출에 지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게 미국이 항공모함이 14대 있다고 했나? 그렇게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그게 안 돼. 왜냐? 그러한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도올 김영옥은 오리지널 전라도 광산김씨. 광산김씨가 전라도 쪽에 있는 거예요? 몰랐네. 다행이네. 김해김씨가 아니라서. 우리 가야의 후손이 그러면 안 되죠. 중국 분열되면 대만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이님. 대만은 독립국가 되는 거지. 근데 운 좋으면 대만이 복건성까지 먹지 않을까? 왜냐면 대만 화교들은 복건성 화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화교가 크게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지는 거가 4개로 나눠져요.
복건성 화교, 저장성 화교, 심천 화교, 하나가 더 있는데 강서성 화교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화교 그 집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만 쪽 그 화교 사람들은요, 대만 인구의 90%가 화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화교의 원래 원향은 복건성입니다. 그래서 복건성과 대만 방언이 닮아 있어요. 박사님, 아까 박사님 전자개표기 때문에 투표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응?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저 같은 더러운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응? 저 정도의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 문제 하나도 안 되는데? 좀 지나가서 제가 지금 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전자개표기로 투표를 하는데 과연 우파가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저한테 지금 질문한 거죠? 전자개표기로 투표하는 게 왜 우파한테 불리할 거라 생각하세요? 응? 왜? 선거 조작될까봐? 선거 조작이, 좌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자개표기를 왜 해킹은 한 사람만 할 수 있나? 응? 다른 사람도 해킹할 수 있는데. 응? 크리스니아님? 친구들한테 박사님 말씀한 거 해주면 저 일배로 몰아가요. 아직도 걔네들은 개돼지구만. 현실을 너무 모르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슈바르체르 히틀러? 이름 좋네. 우리나라 부채 날로 늘어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미국한테 빌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지금 원금 갚지 않고 좀 연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연장해줄까? 당장 갚아 그러지. 그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이게. 이명옥님, 우리 아들도 개돼지. 어머, 이렇게 자기 자식을 칭찬해주다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브렌트 코리건, 저는 가족들한테 일배 소리 들어요. 진심으로 일배 안 하는데. 냅둬요. 본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현실을 이해 못하는 거는 냅둬요. 왜냐면은 그 경제 곧 망할 거예요. 곧 경제 망하면은 그때 가서는 찍소리도 못 할 거야. 찍소리도 못 해. 부산 권용훈님, 박사님 부산 문현동 금독을 방송 좀 해주세요. 이거 근데 내가 몰라서 내가 방송을 안 해요. 정확히. 왜냐면 나는 국제정치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갖고 못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루트, 카자흐스탄이 거기서 나오대? 근데 그거는 굉장히 흥미롭다고요. 카자흐스탄 잠빌주 타라즈였나?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돈 세탁했다가 하는데, 원래 거기가 돈 세탁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루트는 맞는데, 그게 진짜 되는지 아닌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아직 말하는 걸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지금 보니까 좌파놈들이 저를 잡아내려고 온갖 그 구실 잡으려고 눈이 시뻘게 있는데, 말 잘못했다가 내가 그 문제 생길까봐 내가 모르는 분야는 지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3,568명이 시청해요? 난 몰랐는데. 키사님, 일베는 성적인 부분만 빼면 극우 애국자들 많아요. 성적인 부분을 빼면 안 되지. 음담패설 없이 어떻게 정치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만 얼마나 딱딱하고 지루한데. 김대영 또 뭐예요? 북폭 언제 하나요? 젠장. 내가 기상청 가서 보라 그랬잖아. 홈페이지 주소 알려줄까 진짜? 이거 내가 또 링크를 알려줘야겠구만. 나 알려줄게. 야, 이렇게 방송하니까 좋네. 자, 내가 이제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자, 어디 있어? 여기다 자 이제 주소를 보내줍니다. 짜잔, 보냈어요. 왜 안 나가? 엔터. 200자 넘었어요. 200자가 넘었어? 이런 제기랄. 그럼 이거 어떻게 보내주지? 프린트 스크린에서 사진도 갈 수 있나? 그게 가능해요? 그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구나.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이세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상청 국가기상종합정보라고 해서 날씨누리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주소 앞쪽 이렇게 놓으면 좀 나오겠구나. 웨더, GOKR 이렇게 돼서 여기 가시면은 발생 기간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이 넣고 싶은 기간 넣으면 되고, 그 다음날 그냥 검색하기 눌러요. 뭐 나머지 위도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깊이에요, 깊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몇 킬로미터 밑에서 발생했나를 표시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0m가 나온단 말이에요. 0m. 이런 0m 지진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보는 거거든요. 0m 이렇게. 왜 전라도에서도 0m가 나오지? 전남 신안도는 0m의 지진이 발생했었네? 왜 이래? 북한 함경도 길주, 여기에도 북한 핵시설이 있는 데잖아요. 여기서 2018년 2월 8일 날 또 진원지 0m의 지진이 있었네. 이걸 보는 거거든, 전 이거. 여기 가서 좀 보라고 좀, 제발. 진원지 2.5가 나오려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아세요, 그거? 진원지 2.5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는 거란 말이야. 왜? 이스라엘 모사드 애들이 미쳤다고 자기네들이 공작한 거를 공개해? 맞은 놈도 얘기 안 해요. 쪽팔려서. 친 놈도 말 안 해. 왜? 그건 비밀 공작이니까. 근데 오늘날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니까. 왜? 진동이 발생하잖아. 진동. 저번에 북한 애들이 풍계리에서 핵시설 파기한다고 쇼했었죠? 그때 기상청에 지진계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 그 정도로 뻥 터졌는데도 지진계가 안 움직였어. 진도 2.5로 지진계가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폭발인지 예상이 되죠?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좀 보라고 좀 봐. 응?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유태인들이 공개할 거예요. 정미영님, 박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별로 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되는지요? 그걸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곤란해. 왜냐면 저는 컨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중국의 영향으로 절대 못 오름. 깔어라 눈깔. 그런데 이거요, 나중에 오를 겁니다. 미국 애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오를 거예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을 폭락시켜서 중국하고 바티칸, 북한 이런 애들이 원래 돈 세탁을 하면서 가격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좀 마진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바꿨다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 폭락시키는 바람에 좆돼가지고 지금 자금이 다 동결됐어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모든 전쟁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 없어. 선거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경제 화폐 전쟁도 그렇고 다 돈을 기반으로 해요. 돈만 없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럼프가 마구마구 쏘시고 다니는 거 못 느끼셨어요? 트럼프가 혼자 일당백으로 싸워요. 유럽연합 조지죠, 터키 조지지, 그 다음에 이 아랍 테러리스트 국가를 다 조져버리지, 한국 문재인 조지지, 아베는 말 잘 되는데 가끔씩 기싸대기 한 번씩 날리지, 그 다음 미국 내 민주당 정치인들 조져버리지, 혼자 독고다이를 막 죽이고 다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응?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 어떡해. 전쟁이란 거는 자기 편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편이. 근데 마구마구 패고 다녀요. 근데 보면은 걔네들이 죄다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없어, 여기.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미국 애들 무서운 애들이야.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적인 국제 좌파, 즉 코민테른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헤게모니 패권을 잡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자금 움직이지 못하게 꽉 눌러 놓을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좌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베 자꾸 얘기하는데, 아베도 자꾸 트럼프한테 혼나지 않냐라는 자꾸,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데, 아베는요, 과거가 있는 집안이에요. 과거. 그거 아세요? 아베? 잠깐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아베 외할아버지 알아요? 아베 외할아버지. 아베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여기 위키피디아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베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예요. 기시 노부스케. 얘 누군지 알아요?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 쉽게 얘기해서 뭐야? 빨갱이. 그랬는데 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은요, 뭐였더라? 원래 동경재판에서 전범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메가더가 끄집어내갖고 나중에 그 수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역사상 그 전 정치인이죠. 세계대전 이전의 정치인 중에 동경재판에서 선고받고서 수상이 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었다. 친동상은 사토 에사쿠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사토 에사쿠가 뭔지 볼까요? 자, 보세요. 사토 에사쿠, 이거는 아베의 그 삼촌이에요. 근데 또 골 때리죠? 전임 수상 요시다 시게루와는 친인척 관계이다. 요시다 시게루 누군지 아세요, 혹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일대 수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일단 통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뭐였냐? 이 사람도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대단하지? 평화를 존나게 사랑하나 봐. 근데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핵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볼까요? 하지만 뒤로는 비밀리에 독일의 핵무기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다. 1960년대 일본 핵무기 개발 검토를 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응? 아베의 외할아버지, 아베의 삼촌이 아니구나. 외할아버지의 동생,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친척 관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요시다 시게루. 요시다 시게루는 진짜 완전히 메가더의 개처럼 똥구녕 빨고 막 헤헤거렸지만 뒷구녕 같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도 있었죠. 2009년 3월 22일 날 그가 살던 저택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라는 이런 불가사의한 화재도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쳤다고 아베를 믿어? 네,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좌파들 보면 맨날 내가 한 얘기 이제 깔려고 어쩌고 그래요. 뭐 박사님 네 말 틀렸는데 김 박사 어쩌고 하면서 아베는 그렇게 몸개그해도 왜 트럼프가 싫어해? 네 말 틀렸어. 그런데 그 집안의 내력을 보내니까 이 병신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내력, 그 집안의 내력이 다 반미 집안이라니까.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했던 2016년인가 누구 지지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지지했잖아. 트럼프가 왜 아베를 믿어? 아이 병신들아. 대신에 그 아베는 처세술에는 능해가지고 지가 살려고 몸개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가 봐주다가 조금씩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아주 그냥 줄바따를 쳐버리잖아요. 이 새끼하고 그냥. 그러니까 일본한테 갑자기 관세를 막 올려버리고 막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이 새끼 너 나한테 거짓 충성하는 거 다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기회라고. 기회. 일본이 진짜로 미국하고 긴밀한 그 동맹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이예요. 아베랑 트럼프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된 우파만 나와준다면 미국이 그냥 우리나라랑 딱 붙어요. 내가 그때 어저께인가 그저께 강의에서 나비 부인 얘기했잖아. 나비 부인. 아베는 나비 부인의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응? 그 다음에 뭐야 또 한국 우파 장기 집권 필요합니다.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어렵지 않아. 예. 그 다음에 도미니카니스 비님, 유대자본은 카톨릭의 붙은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어 있나요? 트럼프 지지 유태인들은 카톨릭파 원수인가요? 일루미나티의 적대 세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프리메스하고 일루미나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 나오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기독교 신자들이 썼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쓴다고. 근데 저는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질 않아요. 무슨 뭐 사탄의 집단,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냥 국제적 이익 집단이에요. 그래서 국제적 이익 집단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공작질 다 하지.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얘기했듯이 과거 식민지 개척사의 배경에는 국유와 신교의 대립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갈라진 거예요. 뭐 유태인이 뭐 양쪽에 뭐 이게 어쩌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벌려고 자기 돈 되는 돈줄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양쪽에 다 있어요. 걔네들은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비트코인에 국민연금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을까? 어? 뉴스에도 신문에도 조금 난 것 같던데 일부가 조금 들어간 것 같던데. 이토 히로부미가 제일 한국인이라 했는데 박사님이 아시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지금 갑자기 여기서 제가 달라고 하면 제가 지금 달라고 하면은 좀 어렵고 잠깐만 한번 제가 지금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긴 할게요. 지금 내 화면이 보이나? 보이는구나. 이거 일본어로 바꿔야지. 이게 지금 어느 나라로 되는 거야? 됐구나. 초생조크. 자, 쳐볼까? 이토 히로부미와 뭐야? 뭐 다 어쩌고저쩌고 조센조크 됐어요. 라고 써있죠? 요거 근데 지금 내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만 조금만 찾아서 그냥 할게요. 유신미화 천황예찬 캠페인이 아라카라사니 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갖고 쭉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조센조크라고. 조센조크 어디 나와? 어디에 나올까? 뭐 이거는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인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여기 보면 이토 히로부미 기념관에 방문해 보면 그러니까 조선 한국 전통 의상 있죠? 이거를 입은 이토 히로부미와 조선식 마루이 하카오 그 우리 죽었을 때 무덤 있잖아요. 그 무덤 일본 애들 무덤 아세요? 일본 애들 무덤은요 그 뭐지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비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나무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써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 무덤인지도 몰랐어. 일본 애들은 무덤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건 난 처음 알았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처럼 우리 무덤 알지? 이렇게 둥그렇게 해갖고 잔디 이렇게 붙이는 거 그렇게 만들었대요. 흥미로운 거 또 알았네.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한번 그러면 직접 보세요. 이거를. 네. 검색어는 일본어로 할 때 이렇게 저처럼 치면 돼요. 이토 히로부미와 이렇게 치는 거죠. 조센조쿠 또 이우 세츠 이렇게 치면 되죠.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족이라는 설 이렇게 해서 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일본 웹사이트에도 무진장 많이 나와 있어요. 난 이제 이거 말고 솔직히 저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그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 쓴 책. 뭐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뭐 다 그런 거지 뭐. 뭐야 김정민 박사님은 천사, 저 천사 아니에요. 악마예요. 저는 늑대라니까. 저는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하는 사람이니까. 왜냐 상대방이 자꾸 더러운 더티 플레이를 하니까 나는 절대로 나도 얌전하게 안 해. 나도 더 더티하게 해갖고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지.
여기 나오네. 나온 요크샤 야후 재팬에 일본어로 이토 히로부미 조선인 찍으면 한 일본인 블로거가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이라는 근거와 사진들을 올린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이토 히로부미의 성씨가 옛날 때 임씨였어요. 임이조. 임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백제계라 그러더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갖고 옛날 때 그 창씨기명 때 이토로 바꿉니다. 비트코인 100조 다 어디감? 담당 공무원은 자살하고. 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은행에 가 있지. 지금 비트코인 가격 폭락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지금 은행에 다 잠겨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아니,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돈들이. 이진실님, 한글 잘못 친다고 다 외국인이냐? 외국인이 아니라면은 정규조한테 교육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맞춤법이 형편없어? 응? 맞춤법 잘 맞춰서 써야죠. 응? 왜냐면 의심받는 데니까. 의심 안 받으려면 맞춤법 틀리면 안 돼요. 응? 마리오님, 아베 신조도 발해의 후손이라는 썰이 했는데, 어디 보자. 잠깐 위키페디아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역사를 안 배워서 몰라. 이게 안타까운 문제인데, 아베 신조. 자, 아베 신조의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보이세요? 아베 신조인데, 요거 부분 부자, 요거 부자 있죠? 요거. 확대할게, 이렇게. 자, 잘 보여, 이렇게 하면, 요 글자. 요거. 있죠? 이거를 배라고 읽어요, 배. 배라고 읽는데, 일본에서 그 성씨 중에 배가 들어간 사람들은 한국계입니다. 아베, 야베, 와타나베 등등으로 배가 들어간 사람들은 조선계예요. 그래서 일본은 옛날 때 성이 없었어요. 성이 없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창씨 개명을 합니다. 왜 창씨 개명인지 아세요? 세금 거두려고 한 거예요, 세금. 뭐 이름을 알아야 세금을 걷지. 그래서 근대 국가를 만들면서 조세 제도를 확립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성씨가 없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씨를 만들어요. 그럼 성씨를 만드는 통일하는데, 지금의 일본처럼 4개 정도, 성 2개, 이름 2개씩으로 일종의, 한 개짜리 있긴 있지만 대략적으로 표준화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조선계 사람들이 뒤에 저 배라는 거를 붙였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알아있는 박씨나 맞아요. 뭐 가나이, 가네코 뭐 이런 사람들 다 후지와라, 무사시 이런 사람들 다 도레인들이에요. 도레인 중에 한국인. 뭐 박정일님, 박사님 우리 공산화 당하나요? 글쎄요. 당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구글어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항상 국제관계는 지도를 봐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거 지금 게릴라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양식을 조금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도 안 보면 설명이 안 돼. 말로만 해갖고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세계 지도를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스케일이 커야 돼요. 스케일. 자, 이게 동북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 자, 이게 동북아시아인데, 자, 보자고요. 남한이 적화가 된다 쳐보세요. 남한이 적화가 된다는 건 빨갱이화 된다는 거지. 남한이 적화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남한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국 애들이 나진이라던가 부산, 뭐 강릉, 속초 이런 데다가 항구를 지을 수 있게 돼요. 중국인들이 조차를 해서. 왜? 같은 빨갱이 국가인데 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남한이 적화가 되면요, 중국인들이 동해안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중국은요, 남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군이 지금 중국이 원양함대가 만든다고 지금 항공모함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서 해군이 나가려고 그러면요, 일본 열도에 걸려요, 여기.
오키나와 열도, 대만 걸려서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나가도 들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만 해협 통과해서 나가야 돼. 이 대만 해협 통과할 때도 또 들켜. 다 들켜. 그리고 여기서 또 나가려면 또 어떻게 돼요? 싱가포르 해협, 그 다음에 여기서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만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대만 정부는 반미죠. 필리핀에 미군 기지 있죠. 여기 통과하면 미국에 대해 다 들켜. 그럼 어디로 나가? 어디를 나가도 다 해협이기 때문에 중국 군대가 해군이 몰래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다 들켜. 미국은 어때요? 여기 뭐 캘리포니아고 샌프란시스코고 섬도 없어. 그냥 심해야. 여기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디 한번 중국 좀 구경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 돼요. 그냥. 그쵸? 이게 미국의 해군들이 움직이는데 여기 뭐 거슬럭거리는 나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배터리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 하와이 가갖고 충전하고 여기 가면 돼.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유리한데 중국은 여기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부 감시를 당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조금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동해안이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동해안을 못 가. 연해주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러시아가 절대로 중국 놈들이 동해안을 가게 길을 안 줘요. 돈 준다고 해서 안 해. 왜?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결국 동해안을 가려면 제주도를 통과해야 돼요. 제주도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강정 해군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 애들이 온갖 계지를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 못 만들게 하려는 거냐. 왜? 중국 놈들 위해서. 그래서 강정 해군기지, 그 다음에 자위대가 있는 스시마 해군기지를 통과해야만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쪽 통과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 그나마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국은 동해안 진출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적화가 된다.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디로 가요? 일본 열도랑 대만으로 가야 됩니다. 즉 이 미국이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태평양 방어선을 지킬 때 일본과 대만이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과 대만이 방어선이 되면은 자, 어떤 일이 예상되냐예요. 어떤 일? 만약에 한국이 없어졌다.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졌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기지를 일본 열도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있긴 있는데, 미군이 많이 주둔하게 되면 돈을 많이 써요. 이게 다 돈의 문제야. 미국 애들이 여기 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까지 해서 미군을 쫙 깔아서 과연 중국을 감시할 거냐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경비를 절감시키겠다고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까요? 보통 국가라는 소리는 뭐예요?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 할까? 천만에 만만하지. 안 하죠. 아베는 지금 그거 만들려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리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거 안 해요. 왜?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하와이의 태평양 제7함대를 강화시켜갖고 해군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면, 일본은 섬나라인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는 순간 육해공군 중에 뭘 키우겠어요? 당연히 해군을 키운다고. 그러면 나중에 국제관계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미래라는 걸. 그럼 나중에 일본이랑 미국이 싸우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일본이라는 방어막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니까. 일본이 해군을 강력하게 키우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보통 국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응? 그렇게 되는 거라고. 시나리오가. 그러면은 일본을 보통 국가 시키지 않게 되면은 결국 부족한 군사력은 미국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은 일본 열대다 미군 기지를 존나게 많이 깔아야 돼. 일본 주민들하고 미군 주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어? 미국은 한국이라는 60만 군인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저렴한 군사비로
미국의 서부 해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사실 미국한테 배짱 부려도 된다고. 병신들 그런 거 모르니까 뭐 아유 씨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어쨌든 간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미국한테 갑질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응?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남한을 적화되는 걸 미국이 방치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들어. 돈이 그랬다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된다고. 왜 그 짓을 안 하지? 그래서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사지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해. 마사지 하는 비용이 비쌀까요? 아니면 일본이 할 때 미군 가는 비용이 쌀까요? 답 다 나와 있잖아. 응? 마사지 하면 되지, 마사지. 응? 그럼 왜 미국이 마사지 안 할까요? 그거야. 우파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응? 어이구, 진짜. 응? 등신 같은 것들, 진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는데 왜 이렇게 바보들만 있는지 몰라. 어? 그 다음에 대신 한국을 동맹 취급 안 하고 점령지 취급하겠죠. 일단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것도 계속하면 안 돼. 왜? 점령지 취급하다가 한국 국민의 민심이 반미로 돌아서면 안 되거든. 미국은 그리고 그렇게 막 점령지 이런 거 중국 애들 같은 양아치 짓은 안 해요. 미국 애들은 노련하게 통치한다. 미국은 패권국가지만은 굉장히 노련해요. 그래서 그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지역 민심에 거스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칭찬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쪽으로 해. 그게 미국 애들의 패권이 유지가 되는 노하우예요. 한반도에 갇힌 사람은 중국은 오이 마사지 받아야 합니다.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오이 마사지.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니까 내가 한마디 또 할게요. 저기 뭐냐, 내가 지금 좀 젠데 임경섭 씨가 얘기했죠. 중국 본토 삼육을 위해 이거 아닌데, 아까 여기 육군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여기 있다. 때깔 좋다. 또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많은 육군이 있어서. 그렇죠. 빙고. 정확히 봤네. 미국이 왜 일본보다 한국을 이뻐하느냐? 한국이 갖고 있는 60만이나 육군 병력 때문이에요. 응? 그 정도의 병력은 있어야 돼. 근데 그 정도의 병력을 절대 일본이 만들긴 하지 않아요. 미국이 바본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즉 한국이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60만의 육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비용을 덜 들이면서 미국의 서부 해안을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60만 육군이라는 병력이 있기 때문에 자주국가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퀴즈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 군복무를 줄인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군대 사단을 줄여가지고 우리나라 육군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퀴즈예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무명장수해야지. 왜 그래 진짜. 미국한테 있어서 대한민국의 육군 병력은요, 생명과 같은 존재라니까. 숫자 줄이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만주를 먹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분리가 될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만주까지를 장악했다 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60만의 육군 갖고 거기까지 방어가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육군을 더 늘려야 돼요. 그렇죠? 한 240만 명이 필요해요. 240만. 아니지. 300만 명이 필요해. 300만 명이. 300만 명의 육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야씨 만주 저거 중국 놈 주는 거 싫어. 나는 한국 놈 줄래. 해서 툭 한국한테 던져줬단 말이야. 이게 웬 떡이야. 우리가 날름 받아먹었어. 받아먹었더니 한번 지도를 다시 보자. 지도. 자, 지도를 봐야 돼.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만주를 먹었다 쳐요. 뭐 가설이야, 가설. 그 국경이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에 한 60%가 러시아랑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20%가 중국, 20%가 몽골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육해 공군 중에 누구를 키워야 될까는 거예요. 당연히 육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육군에 투입해야 돼. 응?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처럼 뭐 원양 함대를 만들겠다 해서 해군이나 공군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다고요. 우리는 육군만 존나게 키워야 돼.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군이 300만 명의 육군을 키웠다고 해서 그 300만 명의 한국의 육군이 미국을 침략할 거예요? 육군이 어떻게 미국을 침략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미국의 위협이 되진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육해 공군 중에 육군이 기형적으로 발달하면서 불균형이 왔기 때문에 제7함대로부터 오는 해군 그리고 미국의 F-22 같은 공군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미 군사동맹은 아주 강하게 된다고.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한국의 300만 명의 땅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상호 윈윈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다물 프로젝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으며 왜 한국이 미국하고 친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그건 내가 비공개 강의 때서만 얘기해. 여기서 내가 그냥 공짜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인터넷을 다 보는데 내가 짱깨들 좋으라고 내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나? 말 안 해. 그래서 4,286명? 그렇게 많이 본단 말이야? 오 마이 갓. 잠깐만. 그렇다면 나 그 인기 영상 있죠? 인기 영상. 인기 영상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와요? 봐야겠네. 이거 이렇게 된 이상. 그 뭐지? 인기 영상에 보자. 역시나 안 나와. 응? 인기 영상에 저는 안 나오네. 그러니까 실시간 인기 영상 1등이 YTN 뉴스야. 3,600명. 이런 후레 자식들을 봤나 진짜. 내가 지금 4,000명이 넘었대. 4,289인데 YTN 뉴스가 3,600명인데 1등이네. 2등은 2,200명인데 비누꼭 누가 잘하나. 얘란 얘명을 진짜. 그리고 623명을 보는 베이비버스가 3등이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리고 나 짱깨 방송한테도 졌네. 아따 진짜. 뽀로로 나오고 635명 뽀로로 보는데 내가 얘한테도 지네.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제는 게이 방송이 안 나오니까 뭐야 라이브 크레이지 애니멀 파이팅 해갖고 이 옌병을 진짜. 나는 안 나오네. 응? 허경영도 나오는데 175명 보는 라이브 방송. 응? 그러니까 4,200명이 봐도 나는 안 나오는구만. 이야, 옛날 때는 그 게이 방송한테 밀리더니 이제는 뽀로로하고 이런 거 한테도 밀리네 진짜. 그러니까 내 방송을 철저하게 못 보게 막느라고 아주 수고해 진짜. 응? 그리고 또 이틀 전에 또 해킹 들어왔었어요. 이번에 해킹은 부산에서 들어왔더라고. 아따 진짜 나를 해킹하려고 짱꼴 아들이 무진장 노력하나 봐. 응? 애쓴다 애써. 응?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시간 했죠 지금? 1시간 반? 1시간 20분? 많이 했네. 한 10분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HJS님, 비트코인 사건 이대로 묻히나요? 안 묻히죠. 근데 요것도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에스더 흑여제라고 있어요. 제가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에스더 흑여제. 유튜브에 가서 에스더 흑여제. 에스더 흑여제 아침에 구독자 33,000이야. 와, 막 일치월장 하는구만.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나와요. 여기 비트코인의 운명, 인과응보의 한국에서 이거 나오죠. 여기 정리 잘 해놨어요. 여기 가서 참조하세요. 왜냐? 비트코인은요, 문재인 죽이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커. 응? 비트코인 조지면요, 바티칸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코민텔은 빨갱이들 무너지고 중국 망하고 막 이래요. 물론 한국도 같이 망하겠지. 하지만은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흔든다는 거냐? 너무 아까운 패야. 지금 안 터뜨려요, 지금. 기다렸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디어 트랩이라고 있어요. 어디 보자, 화면에.
이 미디어 트랩이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미디어 트랩을 보세요. 이거 괜찮게 편집도 잘해. 여기 미디어 트랩 밑에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리즈로 많이 정리해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그 편집을 잘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 아마 몰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많이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또 가상화폐 또 나오잖아요. 가상화폐 전도사 돈세탁 로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온 이유가 이거를 초창기부터 유튜브가 막은 것 같아, 느낌에. 예.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깠거든. 한때 막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 한 10개 정도로 만들어서 영상을. 그래서 여기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정보를 취득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우파 채널들을 많이 봐주세요. 저는 제 거 봐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 거만 봐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 남의 것도 좋은 거 있으면 보세요. 거기 보고 윈님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는 궁금하니까 일단 그냥 광고 스킵하고 막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볼 때는 광고 그냥 가만히 냅두라니까요. 이미 이 내용을 들어서 아시니까 설거지를 하건 뭐 숙제를 하건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하면서 그냥 틀어만 놔주세요. 그냥 틀어만 라디오처럼 이미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만 들어도 되고 설령 거기서 광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스킵할 필요는 없죠. 이미 내용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광고를 봐주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후원이 된다니까요. 꼭 돈을 안 주셔도 그게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른 젊은 채널들, 제가 아까 미디어 트랩이나 에스더 아지메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젊은 우파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젊은 우파. 그래서 그런 애들 것들도 계속 좀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광고를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엔 궁금하니까 보고 그 다음에는 스킵하지 마시고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 좀 키워주십시오. 아, 그리고 요거 또 오제트님, 뉴스타운의 안정권 실장님이 우파 인사 중에 말이 또 문제 끊겼네. 이거 안정권 씨가 하는 프로그램은 볼만해요. 뉴스타운에서. 다른 프로그램은 전 별로 재미없어. 근데 안정권 씨가 하는 거는 볼만해요. 그 안정권 씨랑 아수라님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보세요. 저도 강추합니다. 그 두 분 나와서 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많이 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다른 이제 내용들은 없네요.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해야겠구만.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비트코인 문제가 됐던 다른 문제들, 지금 북한 석탄 문제가 됐던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지금 북한의 대북송금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건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좌파이들은 국제 코미테로 나면서 막 중동, 유럽, 미국, 막 이런데 중국 이런 데를 가면서 국제적으로 돈 세탁하고 북한의 대북송금하고 온갖 짓을 당하는데 우파 사람들은 스케일이 작아서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얘네들의 움직임이 읽지를 못해요. 국내에서만 시야가 좁혀졌다고. 이러니 못 이겨. 이러니까. 이 얘기 왜 하느냐? 다음번 대통령이 나와야 될 사람들은요, 미국하고 쇼부 봐야 됩니다. 왜? 미국도 지금 자기네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어요.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 방식은 동북아 패권 전략에 아주 반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그렇다 해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을 내가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냐? 천만에만이죠. 나도 도와주면은 거기에 대한 기브앤테이크 받아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브앤테이크에서 테이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북삼성으로 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음번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들은 우파 쪽 사람은 지금서부터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아직 선거 기간도 아니고 시간 여유 있고 지금 막 어디 동네 가고 악수하고 수고하십니까 하고 시장 가서 악수하고 설렁탕 먹고 이런 거 지금 안 해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좀 미국 좀 갔다 오래니까 그러네. 미국 가서 좀 햄버거도 좀 먹고 스파게티도 자르고 그 있잖아. 이거 하면 얘기한 거 있잖아. 좀 하려니까 같이 좀 밥도 먹고 좀 그러란 말이야 좀 제발.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해갖고 천하 삼분지계를 나눌까를 지금 논하란 말이야 좀. 어? 왜 못할까 이거 진짜. 난 미치겠어 진짜. 가서 밥 좀 먹으라고. 밥 좀. 아니지, 밥이 아니라 햄버거 좀 먹으라고. 어? 그러면 안 될 일도 될 텐데. 그러면 좌파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수개표하자고 떠들 텐데. 전자개표기 무서워하게 될 텐데. 왜 이래 진짜. 어? 하라니까요. 내가 팁은 내가 드릴 수 있어. 팁은. 구체적으로 팁은 내가 드릴 수 있어. 미국 애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좀 하라고 좀. 그러면 돼요. 뭐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영어 못해도 돼.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 통역관 잘못 쓰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잖아. 미국 쪽에서 통역관 데리고 나오면 돼요. 미국 애들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애들 한국말 잘하는 놈들 무진장 많어. 나도 옛날 때 국제 학술회의 컨퍼런스 가면은 이거 완전히 미국 놈인데 한국말을 그냥 아주 페라페라 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통역할 거 아니에요. 꼭 굳이 한국에 통역관 안 데려가도 돼. 정보 유출될 것 같으면은 혼자 가라고, 혼자. 그래서 유창한 한국말로 얘기해도 돼요. 단 우리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청사진을. 그 청사진을 제시할 정도의 스케일이 안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니까요. 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하고 얼마나 지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가야 될 파트너 국가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우파 대통령의 스케일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세계 지도를 펴놓고서 이야기해야 돼. 세계 지도를. 지금 미국 대통령이랑 세계 지도 펼쳐놓고서 시리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멘 어떻게 조져버릴 것인가, 그 다음에 저기 인도 중국 국경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남중국해를 어떻게 조져버릴까, 플러스 조금 일본도 어떻게 조금 견제할 것인가. 견제도 하지만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하는 거. 러시아 어떻게 조져버릴까, 중국 어떻게 컨트롤할까, 이런 것들 대화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대화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무역의 수주가 온다니까요. 그런 건 내가 인터넷 방송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힌트만 준다 했다. 힌트만 씨. 그거 하려니까 그러네. 왜 이렇게 못할까? 진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다음번에 한국에서 대통령 되고 싶은 우파 후보 단 친중파가 아닌 놈으로 중국 돈 받아먹거나 중국에서 사업하지 않는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아주 할 수 있는데 이 등신 같은 놈들 진짜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란 말에 좀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대통령 돼요. 저절로. 진짜 내가 100% 확신해. 내가 장당한다니까요.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진짜.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라고. 그리고 지금서부터 제왕학을 공부해요. 제왕학. 제왕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래요. 어디 자꾸 가서 설렁탕 먹고 자꾸 서민 코스프레 같은 거 하지 말고 지도자는 스케일을 가져야 된다니까. 왜 자꾸 서민 코스프레하고 그래요. 서민이 정치하는 거 아니라니까. 엘리트가 정치하는 거예요. 그 귀족 엘리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엘리트 의식을 가지라는 소리는 뭐냐? 어블레스 너블리즈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동양식으로 말하면 뭐야? 신독이지. 그거 좀 하라고 좀. 그래야 우리나라 그 정치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굳이 서민들과 설렁탕을 안 먹어도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저기 비싼 레스토랑 가서 100만 원짜리 밥 처먹어도 돼. 단 그만큼 경제 성장만 시키면 되는 거야. 왜? 비싼 데 가서 고급 음식 먹으면서 저쪽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싸바싸바하다고 마사지를 해야 1000억짜리 주문이 들어온다니까. 그까지 100만 원 식사는 1000억짜리 무역 수주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싼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왜 자꾸 서민 코스프레 하려고 그래. 비굴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게릴라 방송은 요걸로 이렇게 마치고, 뭐 지금 화요일 거 지금 또 김기사 아침에 지금 그 또 자료 준비해야 돼요. 그 카자흐스탄 갔다 왔더니 지금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지금 방송 준비하랴, 몽골 여행 가는 거 준비하랴, 또 비공개 강의할 거 준비하랴.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게릴라 방송을 짧게 마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하지만은 그 몽골 여행은요 저희가 수요일까지만 받을 거예요. 그거는 비행기표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만 접수를 받을 거니까
빨리 해주시고 입금을 빨리 해주세요. 왜? 입금을 빨리 해달라고 제가 요구한 이유는 제가 지금 돈 땡길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행기 티켓 사서 해야 되네. 비행기 티켓 안 사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 응? 제가 지금 일수가 급전입이 돼서 그런 건 아니니까 수요일까지 빨리 입금해 주시고 여권 복사본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야 그거 갖고 내가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 티켓도 사니까 그런 거니까 그 뭐 28명 안 채워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그 게릴라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노가리 할겨? 먹을 겸 할게요. 어? 노가리 먹을겨? 처먹어 시장. 노가리 깔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까, 졸라 까, 까.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